5.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한다. 6. 험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한다. 7. 인원을 시스템으로 일한다. 팀 시스템 템포워. 8. 솔선수범한다. 9. 경쟁 파트너는 실패다. 10. 약속을 지킨다. 박수! 아니, 처음 오신 분들은 아주 얼어 계시네요. 여기 해치지 않아요. 편안하게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윈즈 그룹 사명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리더십 교육,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네, 트윈즈 가족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하신 분들은 다 모여요. 어색하지만 옆에까지 않게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네, 이번에는 저희 또 핫하신 사장님 모셨는데 역시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핫해요, 그쵸? 근데 오늘 혹시 우리가 다양한 피부를 만나는 경험을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우리가 알면은 완전 좋을까요? 그냥 좋을까요? 완전 좋겠죠.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겠죠, 저희가.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EBP 강은정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가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오셨던 분. 오, 출석률이 좋네요, 역시. 저번 주엔 제가 어떤 스토리 나눴었나요? 네, 데몬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었거든요. 데몬이 뭔지 기억나세요? 보여주기, 뭘 보여주는 거죠? 제품! 왜 보여주는 거예요? 사업을 보여주려고, 또 좋은 제품력을 보여주려고, 또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서. 브랜드 체인지, 또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서. 맞아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서. 또 있나요? 선의의 힘! 아, 장난 아닌데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뉴스킨은요, 처음 그냥 체험 받기 전에 그냥 크리미 클렌징 로션을 한번 발라보거나 수분크림 한번 발라봤을 때는 뉴스킨 자체가 성형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형의 도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근데 칼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자마자,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쓰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어떤 뭐 얼굴이 갑자기 코가 높아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체험을 받아봐야지만 이 제품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본질적으로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 주에는 제가 데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강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잘 맞아. 잘 맞아. 뭐냐면 뉴스킨 너무 좋대. 그래서 뉴스킨을 썼는데 물음표야. 뉴스킨? 뭐지? 무슨 반응이냐면 요즘에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어떤 네이버 이런 데다가 검색을 막 해보잖아요. 처음에 뉴스킨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이버에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뉴스킨 처음에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네, 또 영상. 네, 좋아요. 네, 화해 어플. 뭐냐면요, 처음에 뉴스킨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처음에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어떤 얘기 많이 하시냐면, 근데 그 뉴스킨 잘못 쓰면 피부 다 뒤집어진다던데 180도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쓰질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썼을 때 피부가 뒤집어질까봐요. 내가 뉴스킨 제품 썼을 때 뭔가 일이 일어날까봐 못 쓰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은 제품도 전달하시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비전도 전달하시죠? 네. 그러면 내가 제품 전달했을 때 쓰고 따가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좋은 제품 바르는데 왜 따갑지? 처음에 사람들이 따갑다고 느끼자마자 느끼는 생각들은 뭐예요? 나랑 안 맞나? 왜 얼굴이 따갑지?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호전 반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전 반응이라고 해놓고 제가 적응 기간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나는 안다. 오, 역시 몇몇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뉴스킨 처음에 사용하셨을 때요. 보통은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 설명했던 대로 피부 구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두드렸을 때 진피까지 흡수가 돼요, 안 돼요?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뉴스킨 제품을 썼을 때 흡수가 돼요, 안 돼요?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나오는 건데 그런 반응을 일으킬 건데 내 피부가 지금 건강하지가 않아. 예를 들면 금단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은근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고쳐지지 않는 막 습관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갑자기 담배를 막 피다가 담배를 확 끊었어. 그럼 어때요? 내가 막 술을 엄청나게 먹어. 맨날 일주일에 4번, 5번은 내가 술을 막 먹어, 친구들이랑. 근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술을 확 끊었어. 어때요? 그쵸? 금단 현상 뭐냐면 결국은 담배를 끊는 게 내 건강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건강을 위한 거거든요. 술을 먹다가 술을 끊는 건요, 내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끊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반응들이 갑자기 왜 내 손이 떨리지? 갑자기 내가 왜 식욕이 이렇게 돋지? 갑자기 왜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지? 감정 조절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호전 반응인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반응들이지만 갑자기 뭔가를 확 끊어버렸을 때 나오는 반응들. 자, 뭐냐면 결국 호전 반응은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뉴스킨의 어떤 철학 자체가 all of the above, none of the bad인 건 아시죠?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않겠다가 뉴스킨의 철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을 썼을 때는 건강한 피부가 바뀌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먼저 내 피부가 건강해져야지 그 다음이 성형 단계인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 톡방에서 저랑 나주란 사장님이랑 그 다음에 아까 박희윤 사장님 사진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 뷰티 크리에이터 반에 또 올릴 수 있게끔 할 건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내 얼굴이 뭐 이 지경이었나?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얼굴이 막 이렇게 늘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진이랑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내 피부 고민이 있어. 난 기미잡티가 고민이야. 난 주름이 고민이야. 나는 왜 이렇게 처졌지? 난 왜 피부톤이 이렇게 칙칙하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 건강한 피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피부를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려면요, 베이스 자체가 약산성이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수분, 보습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뉴스킨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죠. 약산성은 체험을 이미 하시는 분이나 저번 주에 데몬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피부, 사람이라면 무조건 갖고 있는 피부 보호막을 약산성 보호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호막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균에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산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즘에 오션월드, 바닷가 이런 거 놀러 갔을 때 뒤집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계면활성제. 이 부분은요, 경피독. 제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경피독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경피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실제로 체험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요, 경피독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잘 몰라요. 자, 경피독 괄호 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시작! 내 피부에 숨어있는 독. 네, 맞아요. 자, 실제로 우리 피부는 이 모공들로 다 덮여있죠? 자, 모공이 덮여있고 우린 실제로 얼굴에다가 뭔가 수분 크림이나 어떤 미스트를 뿌리고 두드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요. 뭐냐면 우리 피부는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르고 있는 게 보통은 다 화학 성분들이죠. 화장품 자체가 화학 성분을 잘 배합해서 만든 게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학 덩어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요, 화학 물질의 독소가요,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침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경피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경피독은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 그러면 해독이라는 걸 하죠. 자, 술을 엄청 많이 먹어. 해독을 해줘요. 담배를 폈어. 해독을 해줘요. 안 좋은 걸 먹었어. 해독을 해줘서 필터링을 해서 배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피부는 배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배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피독은요, 자연 배출량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배출되지 못한 90%의 경피독은요, 피부 알레르기나 어떤 아토피, 그 다음에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험 진행할 때도 보면 우리 머리 감는 거 막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향수, 실제로 이 신체 피부 자체에 향수 뿌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피나 어떤 몸으로 체내에 흡수된 게 우리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나 남자들 전립선, 유방 이런 데에 가장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암조직을 떼서 쪼개보면 무슨 향기가 난다 그래요? 네, 향수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 경피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킨에 물론 너무 좋은 퍼스널 제품들 다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코스피어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이코스피어도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퐁퐁 그릇에 묻어있는 거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과일 씹는 거 이런 것들도 농약 이런 거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에코스피어가 그런 부분들을 싹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나오는 이유거든요. 자, 넘어가 볼게요. 피부 타입 고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조한 것 때문에 고민이다, 잡티 때문에 고민이다, 민감하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 트러블 때문에 속상하다, 뭐 이래요. 여기 있는 거 말고 뭐 다른 고민 때문에 뭐 저 속상해봤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주름, 모공, 사마귀 또 사마귀 독특한데요? 또 있으세요? 홍조 좋아요. 자, 대부분의 서로 갖고 있는 피부 타입들이요, 독특한 피부 고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피부 고민은요 다 비슷해요. 근데 보면요, 건조한 거, 내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건조하기 시작하면 이 트러블 중에 좁쌀이랑도 되게 비슷한데, 건조한 친구들이 좁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는요, 수분이 부족해요. 수분이 부족하다 보면 피지 분비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 건조하기 때문에 바깥으로부터 오는 균을요 막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보호막, 약산성 계기름이죠, 약산성 보호막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피지량이 막 증가하잖아요. 그게 모공을 막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좁쌀이에요. 자, 건조하면 좁쌀이 생긴다고 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각질 케어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건조한 사람들은요, 겉에 각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그 각질이 적당히 일어나다 말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스크럽도 많이 하시거든요. 난 자기 관리, 난 스킨케어 할 거야. 그럼 집에서 스크럽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피부는 우리 표피 있죠? 표피의 층이 한 28가지 겹으로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이 온전하게 잘 있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뷰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밀어내는 거예요. 스크럽으로 필요한 각질들까지 다 밀어내는 거죠. 그럼 피부 입장에서는 그걸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손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내 피부 지금 손상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재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갑자기 많은 양의 각질들을 막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모공이 어떻게 돼요? 또 막혀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좁쌀 여드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한 부분들은요, 무조건 수분 관리, 그리고 스크럽 관리, 각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수분 관리도 피부 안에 침투가 되지 않는 그냥 미네랄 오일, 광물성 뭐 미스트 이런 거 쓰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수분이 내 피부 안에 침투가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스크럽도 불필요한 각질들만 제거할 수 있는 스크럽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뉴스킨에 있는 페이셜 스크럽 써보신 분? 자, 사용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롤링을 막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자, 뉴스킨이 갖고 있는 페이셜 스크럽의 특징은요, 얼굴을 문지르지 않아요. 얼굴에 도포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피부가 싹 스며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호두 알갱이 껍질에서 이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나 각질들을 흡수하면서 각질 스크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전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라는 거죠. 자, 잡티 멜라닌 색소. 이거는 저희는 또 어떤 제품 막 추천하라고 해요? 처음에 잡티 있대요, 기미 있대요, 막 모공이 고민이래요. 그러면 그쵸? 180도 추천하라고 되게 많이 해요. 근데 180도를 처음에 쓰면은 놀랄 수도 있어. 왜?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잡티 고민이신 분들은요, 사실 2층에 잡티가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표피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요, 진피층을 케어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통의 병원에서 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필도 받고요, 박피도 받고요. 근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겉에 있는 걸 먼저 깎는 거죠. 박피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가 재생되지 않은 상태로 밖에 나갔어. 자외선을 받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올라와요. 김이었던 게 점처럼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조그맸던 모공이 확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이 초래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내 피부를 인위적으로 건드려놨기 때문에. 근데 180도의 기전 자체가 어떻게 되냐? 바르잖아요. 그럼 속에서 먼저 재생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갑자기 180도를 쓰게 되잖아요. 자, 피부가 일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 세포 안에 수분이 가득 차 있으면 에너지원이 막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피부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이 없어. 근데 갑자기 막 일을 열심히 하래. 그럼 어떻게 되면 수분이 필요하겠죠? 그 온몸에 있는 수분을 얼굴로 다 끌어오기 시작해요. 180도가. 그래서 수분이 없는 건조하고 건강하지 않은 밸런스를 갖춘 피부 상태에서 180도를 쓰게 됐을 때 얼굴이 붓거나 빨개지거나 없었던 좁쌀 같은 게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어때요? 호전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민감성 피부. 민감성 피부는 왜 민감할까요? 왜 민감할까요? 어떻게 한번 뭐라고요? 피부가 얇아서 또 피부과 많이 가서 또 수분이 없어서 또 문질러서 민감한 이유 치킨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자꾸 건드려서 진짜 여러 가지 이유 있죠.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민감성은요 대부분이 뭐냐면 건드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큰 이유가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스크럽을 잘못해도 피부가 손상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 플러스 그냥 나이가 있으셔도 얼굴에 뭐가 있으면 가만히 냅두질 못해요. 건드려 자꾸. 걷는데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하다 보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타고난 민감성 피부도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민감해 내 피부가. 약산성 피부를 바꿔야 돼. 맞아요. 약산성, 수분. 아까 전에 결국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투더 베이직이죠. 네. 약산성 베이스를 지켜주시고 계면활성제, 피부 안으로 독성이 침투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수분 보습만 잘 해주셔도요 민감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자, 민감하잖아요. 그럼 피부를 막 보호해야 되죠? 보통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내 피부의 재생까지 도와주는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실제로 피부의 재생까지 도와주는 제품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에는 저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셀트렉스라고 하는 제품을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꼭 검색하셔서 제품의 어떤 특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그 제품은 어때요? 상처 난 곳에다 그걸 발랐더니 상처가 어떻게 돼요? 아물고 흉터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신 부분들은요 예를 들면 피부층이 너무 얇아서 홍조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얼굴 막 시뻘개지는 분들 있죠. 근데 얼굴에 열감이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트러블이 또 잘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셀트렉스라는 제품이 또 보호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수분, 계면활성제, 약산성은 기본 베이스예요. 자, 스테로이드 제품을 사용한 피부 이건 어떤 피부일까요? 네, 아토피. 여드름이 심해도 사용하고요. 네, 피부과 많이 다니신 분들. 뭐냐면 스테로이드제는요. 사실 써보신 분들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내가 스테로이드제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피부과를 가면은 연고 바르셨어요? 아, 네, 저 바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 스테로이드제였어요?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라요. 그쵸? 내가 스테로이드제를 쓴 피부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 내 피부의 현재 위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 피부는요, 일단 그거를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왜? 스테로이드제가 피부 안에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자, 스테로이드제는 바로 즉각적으로 피부 안에 걔네들을 눌러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잖아요. 바로 낫거든요.
바로 이게 증상이 없어지게 보여요. 근데 그 자체가 피부를 막 좋아지게 해주고 낫게 해주는 약의 치료 성분이 아니고요. 걔네들을 즉각적으로 눌러서 없애주는, 표면적인 부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제품의 독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잖아요. 3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토피이신 분들,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복용하시거든요.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요, 처음에 딱 뉴스킨 제품 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피부, 뉴스킨 제품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랬죠? 안에 있는 걸 뿜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것 또한 뭐예요? 호전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트러블이래요. 트러블은 종류도 많아요. 좁쌀, 화농성, 세균성, 스트레스성.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도 결국 뭘 지켜야 돼요? 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트러블도요, 좁쌀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화농성은요, 좁쌀보다 크죠? 근데 안에 염증이 있는 거죠. 염증이 왜 생길까요? 염증이 왜 생길까요? 모공을 막아서 또 세균이 생겨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또 속이 안 좋아서. 아니 근데 저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그 화농성 여드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따가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부작용 있죠, 부작용. 뉴스킨 제품은 그럼 부작용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부작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반인 것 같아. 있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잘못된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내 몸이 등푸른 생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등푸른 생선에 들어간 걸 먹었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나는 원래 복숭아 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복숭아 털을 만져버렸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뉴스킨의 제품은요, 그 성분의 본질을요, 엄청 많이 갖고 활용하는 제품이에요. 예를 들면 이넨서라는 제품 있죠? 그 제품은 즉각적으로 수분을 피부 안에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거의 수분 폭탄이에요. 근데 걔의 주성분이 알로에 베라예요. 알로에 껍질을 제외한, 알로에 껍질에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싹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알로에 베라만을 사용해서 그 제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알로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네즈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잖아요. 얼굴에 딱 바르잖아요. 여기 하나만 뭐가 날까요? 얼굴이 싹 다 뒤집어지겠죠. 내가 만약에 부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뭐가 났다고 해서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호전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썼어. 바르자마자 얼굴에 뭐가 막 반응이 와. 막 싹 다 뒤집어지고 막 그래. 그거는 진짜 부작용처럼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를 때는 너무 촉촉했어. 그리고 너무 괜찮았어. 그리고 오늘 집에 갔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주문을 했네. 그래서 내가 홈케어를 해보려고 막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와. 그거 뭐예요? 그거 호전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내가 진짜 건조했거나 그동안 내가 약산성에 산도가 무너져 있거나 산도슈가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에 의해서 나오는 호전 반응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주인공이 또 계실 거예요. 아까 우리 문지기를 담당해 주셨던, 체크해 주셨던 사장님 여기 계시죠? 자, 보면요. 요 피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자, 여기도 지금 실제 트윈즈 그룹에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계신가? 권정원 사장님 계세요? 아, 그렇구나. 자,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확연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요한 건? 네,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통의 피부과는요, 내가 가서 케어를 받아도요, 그때는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될까요? 내 생활 패턴이 그대로고, 내가 씻고 바르는 게 그대로고, 내가 생활하는 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생활 습관이나 내가 뭘 씻고 뭘로 바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지성 트러블. 좀 많이 달라졌죠. 뭐냐면 이분은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실제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뭐냐면 지성 피부도요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될까요?
한 달 만에 될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피부가 턴오버 주기라는 게 있어요. 28일 주기로 피부에 이 각질이 탈락되고요. 새로 세팅이 되는 그 기간들 28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28일 플러스 내 나이를 더하시면 그게 나의 턴오버 주기가 돼요. 그럼 대부분이 여기서 다 50일이 넘으시죠? 60일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뭐냐면 내 28일 플러스 내 나이를 더하잖아요. 그럼 그날만큼은요, 내가 인위적으로라도 내가 뭔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묵혀있다는 거죠. 자, 각질들도 관리가 안 된 상태로 60일이 지나가고, 피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60일이 지나가고, 무언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60일이 지나가. 내 얼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썩는다고 했어. 그래서 바로 앞에서 누가 썩는다고 했어. 네,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매일매일 뭔가로 관리를 해. 근데 피부 안에 침투되는 진피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수분 베이스에 약산성 베이스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가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을 찾을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내가 씻고 발랐을 때 그게 28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피부의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스테로이드 적응. 자,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요, 다 지금 트윈즈 사장님들이세요. 트윈즈 크리에이터 분들이세요. 자, 처음에 이분들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은근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토피도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생기는 어떤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은요, 아토피가 진짜 심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생긴 병들은 만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병원에 가서 고쳐달라고 해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아토피를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주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떤 특징적인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근데 중요한 건 엄청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죠. 뭐냐면 근본적인 거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도요, 처음에는요, 스테로이드를 적응하느냐고요, 요 단계가 다 나오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다 눌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발라서 누르고 화장으로 가리고 막 덧칠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근본부터 피부가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가 들어갔더니 어때요?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진짜 데몬스트레이션 왜 해야 되는가? 데몬스트레이션 나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 어때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떨려요? 또 해보신 분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또 재밌고 떨리고 두 분만 해보신 걸로.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은요, 저희가 이 뷰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잖아요. 꼭 하실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하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한 기수 동안에 진행되는 이 차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막 앞에 있는 저처럼 막 뭐 말을 잘해야 되고 막 설명 잘해야 되고 아는 배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 사람한테 뉴스킬의 본질적인 거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잘 모르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그 저번 주에 했었던 항산화 실험 기억나세요? 항산화 실험 막 흔들어가지고 색깔 변하게 해서 보여주는 거. 근데 그거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대부분? 엄청 놀래요. 그리고 약산성 테스트.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약산성, 타사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 근데 그거는 실제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흔들면 되고요. 묻히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제품들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지고요. 친구를 만나러 가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대박인 거 보여줄까? 이러더니 막 보여줬어요. 그렇게 ARO를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막 기깔나게 막 전문가처럼 막 못해도요. 본질적인 부분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뭐 했어요? 이 호전 반응에 대한 거.
사람들이 뉴스킨 뜨면 피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저래서 저런 거 아니야?에 대한 부분들을요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데몬스트레이션은요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뉴스킨 피부 적응 단계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네, 산도 쇼크. 산도 쇼크가 뭔지 아시는 분? 그래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네, 뉴스킨 피부 적응 단계. 첫 번째는요, 산도 쇼크예요. 왜냐면 워낙 그동안에 집에 있었던 제품들, 어떤 분들은 데모를 진행하실 때, 내가 제품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질 때, 그럼 집에서 쓰고 있는 클렌저 가져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약산성인 노란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완전 빨래비누랑 똑같이 나오죠. 그거를 본 사람들은 너무 찝찝한데 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조차도 그런 걸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뉴스킨 제품으로 바꿔서 처음에 산도가 있는 약산성의 제품을 썼을 때 피부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수분 공급, 미스트. 자, 처음에 미스트도 호전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건조하신 분들. 대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건 있었어요. 딱 뿌렸어. 근데 간질간질 따끔따끔 막 이런 거 있죠. 굉장히 건조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뉴스킨 썼을 때 한 3주 정도는 좁쌀 같은 게 조금씩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수분 공급만 해도요. 얼굴이 따끔따끔 간질간질 좁쌀 같은 거 올라올 수 있어요. 호전 반응 때문인데 그거는 수분에 대한 호전 반응. 예를 들면 우리가 체했어. 막 체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거의 한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 물도 못 먹어. 그러다가 체기가 싹 내려간 다음에 물 한 모금을 딱 줬어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먹어요? 엄청 벌컥벌컥 마시죠. 그러다가 또 체하죠. 자, 뭐냐면 진짜로요. 내가 이 겉에 오일막으로 계속 덮어놓고 계속 화장으로 덮어놓고 뭔가 수분 침투나 이런 것들을 못하다가 갑자기 수분 침투가 되는 무언가를 확 줬을 때 피부가 너무 급하게 걔네들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체에서 나오는 반응, 수분 공급을 하다가도 호전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건조함, 크리미 클렌징 로션 있죠. 자, 건조함은요 사실 이 크리미 클렌징 로션으로 싹 케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좁쌀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저는 얼굴이 막 빨개져요, 좁쌀이 올라와요, 각질이 올라와요, 막 얼굴이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건조함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가 되거든요. 산도 쇼크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나 어떤 바디바 이런 것들이 개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게 적응 단계에서 쇼크, 공급 뭐 이런 거 다 고민점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해결책들을 써드린 거예요. 자, 처음에 건조한 것 때문에 막 좁쌀 올라오고 하잖아요. 크리미 클렌징 로션 덮어놓고 주무셔도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나는 체험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체험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안 계시죠? 체험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 클렌징이래. 근데 그걸로 팩을 시켜요, 안 시켜요? 팩을 시켜요. 일부러 시켜. 왜 그러냐면 얼굴이 속이 다 건조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로 수분, 어떤 영양 이런 것들을 주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루미스파를 또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크리미로 케어를 싹 할 수가 있어요. 자, 죽은 각질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지? 그리고 얼굴이 톤이 균일하지가 않아. 왜 여기는 누렇고 여기는 뽀얗고 여기는 뽀얀데 여기는 또 누렇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죽은 각질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그 쥐젖이라고 하나? 뭔지 아세요? 비립종. 맞아요. 이렇게 얼굴에 뭐가 이렇게 살 덩어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거는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에도 생기거든요. 특히 막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부분을요, 대부분은 병원 가서 지지잖아요. 근데 그게 또 색소 침착돼서 점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크럽만 잘해줘도 없어진다는 거죠. 왜? 각질이 뭉친 그 덩어리가 여기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케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독, 독소, 배출. 배풀 아니고 배출이에요. 배출.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스테로이드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어린 나이에도 뭐 피부과 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얼굴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크리미 클렌징 로션도 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머드팩, 클레이팩 이런 것들이 도움될 수 있어요. 클레이팩은 뭘로 만들까요? 로얄 젤리랑 네 맞아요. 또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클레이팩을 하잖아요. 다음날 화장이 그렇게 잘 먹어요. 화장이 진짜 잘 먹고요. 피부가 뽀얘져요. 왜 그러냐면 그 로얄 젤리랑 그 클레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점토 같은 우리 옛날에 애기들 갖고 노는 그 클레이 뭐라고 하는데? 지점토? 아무튼 뭐 그게 있죠. 근데 그런 성분과 비슷해요. 그 질감이. 그래서 얼굴에 싹 발라놓잖아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건조하신 분들은 그것도 올려놓으면 막 따끈따끈 화끈화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15분 정도 냅두다가 지우잖아요. 그러면 피지나 이런 것들도 제거되어 있고요. 피부톤은 뽀얘져 있고요. 결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먹는다는 거죠. 자, 머드팩은 이미 엄청 유명할 거예요. 사실 이 머드팩은요. 다른 회사에도 머드팩 진짜 많아요. 그죠? 근데 다른 회사에 있는 머드팩이랑 뉴스킨의 머드팩 다른 점이 뭘까요? 천연 머드 또 마르는 게 어떻게 달라요? 말랐다가 다시 촉촉해져요? 그렇다고 합니다. 또 진공 청소기 역할 진공 청소기 역할 단합이 잘 되네요. 또 뭐든데 수분이 많아. 맞아요. 자, 뭐냐면 보통의 머드는 어디서 나와요? 진흙 갯벌 여러분 갯벌이에요. 바다 옆에 있는 갯벌에서 머드가 나오죠. 근데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굉장히 짜요. 근데 소금기가 있으면요 수분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뺏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머드팩은요 하면 건조해져. 이런 거 느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보통의 머드팩은요 내가 조금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 얼굴이 건조해지거나 아무튼 무슨 다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뉴스킨에 있는 머드는요 어때요? 이 짠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싹 다 빼버렸죠. 짠기가 아예 없어요. 수분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머드팩인 거예요. 그래서 머드팩은 사실 지성인 피부, 그 다음에 트러블이 나는 피부, 좁쌀 트러블 말고요. 그냥 이제 이 화농성 여드름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짠기가,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수분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수분 공급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독소, 해독, 배출시키는 거. 해독하고 독소를 배출시키는 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인핸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보통은 이 인핸서 나는 발라준다. 무조건 다 발라준다. 나는 안 발라준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인핸서를 발라봤다. 인핸서 발라보시면 대부분 어때요? 처음에? 시원하다, 따갑다, 또 치약 냄새 난다. 촉촉하다, 또 화끈화끈. 끈적거려요. 광나요. 자, 일단은 인핸서는요 처음에 쓰셨을 때 피부가 대부분이 딱 건조한 상태, 그 다음에 각질도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 여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인핸서를 발랐을 때는요 조금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험을 진행하는데도, 알고 계세요, 이제 다들 진행을 하실 거니까. 체험을 진행할 때도요 처음에 크리미 클렌징 로션 발랐을 때는 향기 좋다, 촉촉해요, 이게 이거 뭐 먹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러고, 그리고 이게 팩도 돼요 막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건 똑같은 약산성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인핸서를 바를 때는 막 이거 괜찮은 거예요, 막 따가워요, 화끈거려요, 막 빨개져요, 막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수분 때문에 그래요. 수분. 왜냐면 보통의 제품보다 수분 침투율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체한다 뭐 이런 예시 들어드렸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갑자기 인해서를 딱 바르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많은 양의 수분을 머금어 주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인앤서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면 기초 제품을 사용하고 2주에서 3주 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인앤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인앤서를 빼고 어떻게 미스트, 그 다음에 수분크림, 선크림, 그 다음에 색조, 그 다음에 크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뭔가 약산성에도 적응이 되고 수분도 적응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인앤서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 문제성 피부가 아닌 이상 이 인앤서를 쓴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주냐, 호전 반응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앤서를 같이 넣어줘요. 왜냐면 인앤서를 같이 넣어주면 훨씬 촉촉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 중요한 거. 오늘은 제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내 소비자가 뉴스킨 제품을 썼는데 막 이런 반응이 나타나. 막 얼굴이 좀 따가운 것 같아요. 얼굴에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막 빨개지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나와요.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럼 그때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다 그냥 일반 분들이셨을 거예요. 일반인, 저처럼. 근데 저도 크리에이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뉴스킨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뉴스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뉴스킨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저는 가장 추천해주는 건요, 만나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만나시는 걸. 왜냐면 카톡은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오해가 생겨.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얘기한 건데 친구가 나한테 화났냐고 하고. 뭐냐면 그런 것들이 카카오톡은요, 감정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감정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저는 알죠. 저는 이게 호전 반응이구나 알지만 그 사람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짜고짜 막 내가 더 놀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언니 저 못 왔어요. 진짜요? 어떡하지? 어떡해, 저 이런 경우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완전 신뢰가 깎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절대 어떤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호전 반응이다. 피부가 건강하면 근데 이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부가 건강하면 이런 반응 자체가 안 나와요. 피부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호전 반응, 좋아지는 과정, 아까 제가 금단 현상 말씀드렸죠.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만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너무 멀리 있다, 그럼 전화라도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자, 두 번째는 공감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썼어. 근데 썼는데 뭐 얘기해.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성격이 있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실까봐 제가 써놓은 거죠. 공감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뉴스킨 제품 썼는데 뭔가 불편감을 느꼈어. 그러면 일단 그 마음에 대한 공감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원래 이제 그 공감 능력이 물론 좋죠, 남자분들도. 근데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공감해 주시는 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통계적으로 파악했어요.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했어요. 남자들이 남자한테는 잘해. 왜냐면 통하는 게 좀 있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여자한테는 조금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무조건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러셨냐. 아, 진짜 되게 속상하셨겠다. 공감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대하라. 이번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 내 소비자가 호전 반응이 막 일어났어. 근데 설마 이러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 사람 그럼 제품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죠? 이 사람이 제품 안 쓰겠다. 이런.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왠 줄 아세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더 열심히 써요. 더 열심히. 근데 만약에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되게 막 그 돈적으로 막 계산하고 이 사람이 그럼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안 쓰겠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하잖아요? 그럼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사람 되게 진정성 있지 않다. 이 사람 그냥 나한테 팔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4번. 나를 따라 극복할 수 있게 해라. 5번.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라.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꽃다운 나이에 다 젊고 멋있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꽃 같았을 거라는 거죠. 꽃. 어땠냐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오던지. 굳이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는 거죠. 친구를 만났을 때도 내가 막 친구 다 쫓아다니면서 나랑 친구해줘 이러면서 친구 사귀었어요?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친해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 뉴스킨을 쓰는 사람은 어쨌든 나의 고객인데 뭔가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진짜 평생 친구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진짜 확장되어지는 소비자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제 마음을 진짜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뷰티 크리에이터가 기계는 아니죠. 기계는 아니잖아요. 전 뷰티 크리에이터고 저를 통해서 뉴스킨을 쓰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주냐면 저를 엄청 좋게 얘기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썼는데 제품은 일단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개에 막 이렇게 소개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비자의 자산 구축이 또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적응기간에 임하는 자세, 사실 적응기간에 임하는 자세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적응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호전 반응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나요? 네.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자,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도 엄청나고 많이 배웠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배운 거를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걸 알려주신 강은정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또 우리 훌륭하신 강은정 사장님의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저희 뷰티셀럽 전이 다 아시죠? 저희 그룹 아니어도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은 영상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요. 혹시 지난주에 숙제하신 분? 뷰깨비 선생님 화나셨어요. 오늘도 영상 기법 배우는데 사장님들 숙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안 하면 절대 발전이 없거든요? 다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예쁘신 장지영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인스타그램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IGTV라고 혹시 아시는 분? IGTV. 오, 꽤 많이 아시네요. 혹시 IGTV 활용하고 있다? 오,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이 IGTV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은근히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하나 활용함으로써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 작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만의 미니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 IGTV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세요? 인스타그램 오, 많이 아시네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TV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나만의 TV 채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IGTV가 뭐냐면요. 그 인스타그램이 딱 1분 업로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1분 넘어가는 영상들 어떻게 올리세요? 그쵸? 잘라서 올리시죠. 잘라서 올렸을 때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1분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채널이 IGTV예요. 그리고 좋아요나 댓글 등 시청자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활용했을 때 좋은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영상을 찍으실 때는 거의 다 그 유튜브 사이즈 아니면 뭐 3대4 뭐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근데 IGTV는 특이하게 세로 방향 사이즈예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과는 좀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스타 피드에 같이 그 병합이 가는 게요. 그러니까 이 IGTV에 올리면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동시 업로드가 가능해요. 이런 기능들을 제가 오늘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요즘은요, 사진보다 동영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보다 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가 훨씬 더 조회수가 높고, 요즘에 그 사장님들 비즈니스 계정으로 다들 해놓으시죠. 그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클릭한 횟수라든지 도달 횟수 같은 게 다 떠요. 그런데 그런 게 그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훨씬 더 조회수가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스타그램 피드 딱 들어가 보면 이 표시 있죠? 이 표시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이거를 클릭해볼 것 같아? 이거를 클릭해볼까요? 동영상을 요즘에는 더 많이 클릭해요. 그래서 내 피드에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동영상을 클릭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그 1분이 넘어가는 거를 다 잘라서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다 잘라서 올리면 동영상이라는 표시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 이렇게 사진이 올라갔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피드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동영상인지 사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이 1분 이상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IGTV로 업로드를 해요. 무조건 동영상이라는 게 티가 날 수 있도록. 자, 보면은 나만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요, 나만의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길어진 동영상 시간이죠. 인스타그램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이었던 부분이 1분 업로드. 1분밖에 안 올라가는 게 되게 자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길어진 동영상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로 방향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이게 뭐지? 이거 혹시 제 생일이야? 이게 보면 IGTV 접속 방법인데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들 스토리가 쫙 뜨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TV 모양. 이 TV 모양이 IGTV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딱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 IGTV가 딱 떠요. 근데 IGTV 딱 처음에 홈 화면 들어가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일단 떠요. 조회수가 막 몇만씩 되는 사람들이나 요즘에 핫한 사람들이 여기 영상에 뜨거든요. 그럼 여기 영상에서 플러스 버튼을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사진첩에 있는 비디오들이 떠요. 내 사진첩에 있는 비디오들이 뜨면 거기서 내가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걸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넘어오면 이 다음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클릭하면 이런 창이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이 영상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갈바닉을 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바닉 관리 방법이라고 그 제목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바닉의 효과라든지 내가 뭐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문구들을 여기에 싹 적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미리 보기 게시라고 있거든요. 미리 보기 게시에서 이 표시를 클릭하잖아요. 내 인스타 피드랑 같이 동시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IGTV에 업로드를 했을 때 내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동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피드에서도 볼 수 있고 IGTV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IGTV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은 영상들이에요.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일반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랑 IGTV 업로드를 했을 때랑 조회수가 굉장히 달라요. IG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면 스토리에 한번 떠요. 스토리에 뭔가 IGTV를 영상을 올렸다는 걸 뜨니까 저를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클릭해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피드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토리들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클릭해보잖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런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뜨거든요.
그리고 그 여기는 인스타그램 피드 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린 사진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면 여기 가운데는 내 그 IGTV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구경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업로드한 채널들이 다 나와서 여기에 업로드를 해놓으시면 좋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게 그 링크도 그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든 그 동영상마다 링크가 있어요. 개별 링크. 그래서 소비자들이 만약에 갈바닉 사용법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 IGTV 그 링크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이것도 보겠지만 다른 것도 다 보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 구경하고 내 인스타그램도 자연스럽게 구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링크를 따서 보내주는 거. 왜냐면 동영상을 보내주는 것보다 저는 이런 링크 보내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180도 저도 문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180도 문의 왔을 때도 제가 180도 업데이트를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냈어요. 이거 사용법.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하고 쭉 보내는 거죠. 그럼 제가 뭔가 손쉽게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저만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장님들이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 이런 IGTV를 그 내 주력 아이템 티업을 여기다가 하시면 좋아요. 주력 아이템은 내가 사용하는 관리 영상들 다 찍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사용 방법 찍는데 절대 1분 안에 찍기가 진짜 힘들어요. 뭐 이거를 뭐 오픈해서 얼굴에 바르는 시간, 문지르는 시간, 설명해주는 시간까지 하면 영상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편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인스타 피드에 그냥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이 채널에 그냥 다 놓는 거예요. 갈바닉, 뭐 루미스파 180도, 뭐 기초 라인, 뭐 색조 화장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올리시면 좋고, 저도 그 여기 IGTV에 꼭 그런 제품들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저를 티업하는 것들도 많이 올려요. 제가 마인드맵 해가지고 제가 뉴스캔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다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진짜 높겠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이거를 클릭해서. 그래서 이게 또 지인들한테 타고 또 보이기도 하나 봐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뜨는 것처럼.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걸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이게 세로 방향 사이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뭐 관리 영상 찍을 때 이 세로 방향으로 찍으시는 분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저는 무조건 유튜브 사이즈로 찍거나 그렇거든요. 16:9. 뭐 유튜브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얼굴이 이게 조그맣게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막 뭔가 중간에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저는 이제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그 IGTV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나 일반적으로 IGTV 영상 업로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가 막 다 잘려 있어요. 옆에 다 잘리고 자기 영상을 만든 거랑 여기 사이즈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찍어서 올렸는데 업데이트는 세로로 하니까 옆에가 다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고정하시면 좋냐면, 저는 커버 사진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IGTV를 업로드 할 때요, 그 인스타그램 동영상 업로드 할 때 커버 설정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IGTV도 사진 하나로 커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커버 하나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이걸로 커버를 설정해 놓고 재생이 되면 가로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재생이 되는 순간 이렇게 넘겨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아이폰이어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한테 조금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아이폰이 화면 회전이 안 돼요. 동영상 회전. 그 자체 기능이 없어요. 그 아이폰이 영상을 바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플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어플을 활용해서 회전을 시키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무조건 옆에 빈 공간이 생긴다든지 잘린다든지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아이무비.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아이무비가 그게 기본 그건가? 네, 그쵸. 아이무비라고 있는데 그거를 설치해놓고 저는 그걸로 동영상 회전을 다 시키거든요. 아이무비에 들어가면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딱 생성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내가 쓰는 비디오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고 이 동영상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를 할 때도 얘로 만져가지고 동영상 방향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IGTV를 업로드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 IGTV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드에 올렸을 때 내가 만약에 5분짜리 올렸어. 5분이 피드에서 다 재생이 안 돼요. 조금 재생이 되다가 IGTV로 넘어가라는 그 창이 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면 풀 영상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IGTV 영상을 정말 많이 활용하셔서 이게 그냥 나만의 그냥 뭔가 채널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나에 대해서 티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만의 미니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없고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업데이트를 일단 하시는 거. 그래서 이번에 숙제가 뭐냐면 주력 아이템을 찍는 거예요. 주력 아이템. 주력 아이템을 찍으시고 만약에 뭐 동영상 회전하는 게 귀찮다 하면은 이게 한 3대4 사이즈인가? 뭐 이렇게 길게 1600으로 찍으면 아마 사이즈가 맞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찍어서 주력 아이템을 일단 찍으세요. 갈바닉이든 뭐 180도든 아니면 루미스파든 이런 거를 찍으시고요.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채널을 꼭 만드세요.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만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력 아이템을 업로드를 하셔서 인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도 그 관리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업로드를 해놓고 나만의 앨범을 만들어 놓으면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꼭 업로드를 해서 소비자분들한테도 링크 하나로 내 사이트를 그냥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인스타그램 IGTV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막 엄청 오래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여기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인스타그램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 중에 하나가 IGTV이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거를 계속 캐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떤 수익이 될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득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셔서 올리시면 되고, 편집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우시면 저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그거는 알려드릴 거고, IGTV 채널 개설해서 꼭 업로드 하는 것까지 오늘의 숙제고요. 이거 올리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업데이트 하면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채널 생성 바로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다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알려드릴 거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채널 꼭 만드시고, 제가 지나가다가 또 인스타그램 검사할 거니까 꼭 만드세요. 아셨죠? 네. 오늘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IGTV 잘 배우셨나요? 네. 이번 주에 숙제 다 하실 거죠? 네. 지나가다 검사하신대요. 딱 걸리실 수도 있어요. 누가 걸릴지 몰라요.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우리 나가셨지만 우리 장지연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